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강의를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6월 17일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게 시장 하락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저점으로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도 그걸 계속 주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방어를 좀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17,500원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개파락이 탁 나오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개파락이 됐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주가 움직임이 시장에 좀 동기화 돼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들, 그런 것들 모멘텀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원전에 대한 수주, 이런 것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제가 최악의 상황일 때는 15,000원까지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자. 수주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SMR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원전이라는 사업 자체가 입찰을 따내고 건설을 하고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에 원전은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그게 이제 체코가 제일 먼저 체코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체코를 입찰 영서를 제출을 했다. 그리고 뭐 최종 건설자로 뭐 선정이 됐다. 수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 일단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산업부 장관이 체코에 또 방문을 하기로 했고, 산업부에서도 원전 거기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그걸 좀 출범을 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들은 SMR도 뉴스케일 초도 호기, 이제 건설에 들어간다, 납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10시 50분쯤에 카톡으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성함은 제외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사실 진짜 그만 유튜브 때리세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혼동되는 유튜브 그만 하세요. 광고로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광고로 느껴져요. 광고로 느껴졌으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뭐 광고를 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뭐 그러는 거는 없기 때문에 멤버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이제 검색식 팔고 있습니다. 검색식 팔고 있는데 제가 강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초급 뭐 필요하신 분들 뭐 사가시라고 올려놓고 팔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종목들도 뭐 리포트들을 써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뭐 상황들이긴 하지만 제가 별도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리서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광고를 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만 유튜브를 때리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에는 그랬어요. 영상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놓아줄 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상증자 2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2번을.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할 때는 이전에 6월, 7월, 8월, 9월, 아마 이때 9월 달쯤 권리락이 발생이 되기 이전에 9월 달쯤부터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12,000원대, 12,000원대였고 그 3만원대까지 가고, 이제는 브리핑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의무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제 채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회수가 안 나오면 차라리 영상을 안 찍겠어요. 근데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의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그만 때리세요. 그만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멈출 수가 없어요. 조금만 봐주세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견을 주신 건데, 자, 보시면, 자, 이게 조금 끊기는데, 첫 번째,
이후에 녹색 라벨 원전 제외 예상. 이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저기, 유럽에서 뭐 환경부 그런 쪽에서는 이제 텍소노미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유럽 본회의에서는 이게 친환경 에너지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원전 가스 텍소노미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제가 어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얘기들만 말씀을 드리진 않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안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걸 얘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폭락을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폭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주가 중요한 거다. 수주의 영향을 텍소노미에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체코 수주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이제 수주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폭락하는 모습들을 뭐 배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 금리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국내 시장 경기 둔화 예정.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7월달, 9월달까지는 길면은 9월, 적어도 7월. 그렇게 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항상 드리고는 있었었죠.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관심 있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상황들이니까 SMR 수주 예정만 있고 수주 소식도 없고 수주하더라도 오랜 시간 건설 소요.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건설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적에 반영되는 게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SMR 수주 예정 소식. 이거는 뉴스케일에서 초도 호기를 지금 이제 언제 건설을 하느냐 예정만 있고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건 없죠. 부지 선정도 뭐 다른 데다가 부지 선정도 하고 초도 호기도 건설할 예정이다 라고 뉴스케일 파워도 이런 것들도 비중 있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SMR 폐기물 관리 비용 9배 부담. 뭐 대형 원전이든 SMR 비용이든 간에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릴 예정인데 그동안에도 원전 산업의 가장 문제가 사용 후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이번에 미국이랑 이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거를 먼저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의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원전을 가동을 한 다음에 핵 폐기물이 나왔던 것들을 뭐 수출을 하든가 가공을 하든가 아니면 SMR로 활용을 하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로 프로세싱이 논의가 지금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동맹한다라고 시고 수출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원전 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중심 있게 뭐 비중 있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R 폐기물 관리 비용이 9배. 뭐 원전이나 SMR이랑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자, 대형 원전보다 SMR 관리 비용 부담. 이거는 관리 비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SMR이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좀 적다라는 거죠. 비용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금융 비용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준들이니까 SMR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 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SMR을 개발을 하고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 초도기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어딘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루마니아죠. 루마니아의 부지 선정을 끝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기기라든가 그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GS라든가 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열렸다. 그렇게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미래가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장이 SMR이다. 그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은 있었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었죠. 시장이 열려가지고 실적에 반영된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원전이나 SMR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의 초도 호기 그리고 루마니아의 SMR 납품을 하겠죠. 근데 실적이 온핸드 수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실적에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없었습니다. 온핸드 내 손안에 있는 그런 수주에서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 정도다. 아직까지는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산의 신주인수권 발행 결정, 그래요. 이거는 두산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신주인수권,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주인수권 변경 상장을 돼가지고 주가에 대한 희석, 상장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수가 좀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주인수권에 언제 상장이 된다 그런 것들도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신주인수권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 우려, 이거는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유상증자를 또 할까? 그래, 자금 조달을 좀 하는 것들이 문제긴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은행권에서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거를 굳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서 유상증자를 성공하긴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자기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유상증자를 2번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이 유상증자를 브리핑을 2번을 해드렸어요. 이 기간 동안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유상증자를 2번이나 해드렸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금이 뭘까요? 과연 투자를 해줄까? 그게 조금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근데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어떻게 좀 결정이 될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사업, 반도체 풍력, 가스터빈, 수소 포함해서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을 변경한 이유들을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반도체는 시너지를 내는 거고, 풍력, 가스터빈, 수소 이런 쪽의 사업들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제 옛날 전통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플랜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문어발식 사업이라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 재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것들, 근데 사실 반도체 좀 추가했다고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어발식 사업, 풍력이 터지던가 가스터빈이 터지던가 수소가 터지든가 다 터지면 좋지만, 풍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날 수 있고, 가스터빈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수소는 올라가고 가스터빈이 떨어지고, 근데 사실 얘네들이 사업들이 다 친환경 산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풍력도 유럽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고 충분히 기대감 있는 상황들이고, 가스터빈이라는 수소랑 같이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는 상황들이에요. 꼭 이거를 문어발식이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들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일만 벌려놓고 돈은 안 되고 적자 축소되면은 관리도 못할 거면서, 이런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굳이 이거를 문어발식 사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좀 그렇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00원대에서 많이 폭등한 상태. 언제적 2,000원이에요? 2020년도. 이때는 자구안을 하면서 관리를 받고 있었던 채권단의 관리를 이제 들어간다라는 우려감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었던 상태인 거고, 채권단을 이제 탈출한 거는 오래됐습니다. 이걸 제가 채권단의 비중 있게 계속 브리핑을 드릴 때는 이때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거는 채권단의 졸업을 최단 기간에 했고, 이 기업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봐야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2,000원대 언제 2,000원입니까? 채권단 관리를 할 때 그때 2,000원 수준에서 반등이 올라가서 많이 폭등한 상태. 그러면 이것들을 기업이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는 그런 상태랑 주가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반영을 하는 게 주가인데.
아니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좀 드렸던 것들이니까 문자 보내주신 분들 문자 딱 보내시고 제가 오키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바뀌라 가지고 오키요 이렇게 보냈는데 뭐 그 뒤로 이제 나가셔가지고 대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뭐 일단 그래서 뭐 문자 주신 분은 또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 이렇게 뭐 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답장을 드리고 하면은 이게 자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답장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내용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원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전 수주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체코로 출장을 갑니다. 첫 출장지를 지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첫 출장지를 체코로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체코가 5조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원전 2기 정도가 되는데 총 이제 8조 가량이 됩니다. 8조 가량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 수출 전략 뭐 추진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이제 세일즈를 하려고 좀 나가는 거다. 본격적인 시동을 체코로 먼저 진행을 한다.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전에. 그리고 체코 다음이 폴란드로 보고 있어요. 폴란드. 자 제가 지금 이 정리를 해서 갖고 올게요. 자, 갖고 왔습니다. 정리를 한 거. 이찬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출장지로 체코를 택했고 규모가 8조 원대로 체코 신규 원전의 사업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전 수출 지휘본부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범정부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이제 한다. 이제 시동을 걸었다. 신호탄이다. 원전 수주 관련 정부의 대응의 신호탄이다. 자,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의 태블린 지역에 2040년도까지 12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산업이다. 40조 원 이상인 폴란드 첫 원전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높은 상황들인데 얘는 40조 원이에요. 40조. 자, 이게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계 부지에서 6,000에서 9,000 메가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공사하는 이게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수력원자력이랑 폴란드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 미국이랑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경쟁 중이다. 이 40조 원 폴란드 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했죠. 매물로. 이게 지금 프랑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적어도 미국에 남아있는다라고 하면은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것이냐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냐 약간 여기에 대한 싸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한테 넘어가는 것도 낫다. 그리고 프랑스의 원전이 결함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 결함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조금씩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미국이랑 한국에 좀 주도권이 있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한국이랑 미국의 동맹관계가 좀 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필리핀 여기에서 이제 건설을 수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 일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500메가와트급 9기, 카자흐스탄은 1000에서 1400메가와트급 2기, 그리고 루마니아 3, 4, 5기 건설 재개 사업,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사업 이런 것들도 수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 1.4기가와트급 대형이죠. 대형. 여기서는 약 5조 원, 1기당 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 여기서 원전 모델이 APR 1400. 이게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뭐 기술 이 저작권 문제.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 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좀 걸고 넘어지면 우리나라가 좀 주도권을 좀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들. 미국형 대형 원전이 AP1000 모델이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AP1000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형 원전이 되겠죠. 여기에 따른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미국형 원전이냐
아니면은 뭐 한국형 원전이냐 이런 부분들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지금 주도권 경쟁을 또 한미 동맹을 한다라고 해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출을 할 것이냐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극비리로 한국에 방문을 했다라고 했죠. 예, 민간 기업에도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SMR 차세대 원전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이제 열린다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들이랑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심도 있게 답변을 좀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분들도 참고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주가가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들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들로 계속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은 항상 감안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 인사말로 해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